안녕하십니까. 조용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인쇄 사진 기법 사진편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렌즈 또 카메라 필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하고 또 이제 촬영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또 특수 인화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하시면 이제 사진편에 대한 강의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은요, 빛을 가지고, 사실 빛의 예술입니다. 빛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의 어떠한 그 빛을 이용하지만, 실내에서 우리가 촬영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조명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 시간 우리가 이제 조명에 관련해서 직접 광원, 그 다음 조명, 그 다음에 간접 조명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조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조명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조명을 통해서 물체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양감을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조명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조명의 확상 전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농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은 빛의 어떠한 그 방향, 그 다음에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질감과 양감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촬영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컬러 필름이나 이 컬러 사진은 더욱더 이 조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그래서 전 시간에 이미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색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그 직접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직접광 같은 경우는요, 아주 명확한 분리선과 같은 그림자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광과 달리 확산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광은요, 우리 얘기했었어요. 그죠? 여러 방향으로 빛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직접광만큼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방향성이 적거나 거의 없다. 그리고 약한 그림자라든가 부드러운 광선 등을 나타내기 위한 빛을 우리는 확산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조명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광원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 메인 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라이트. 자, 메인 라이트의 이제 그 반대가 뭘까? 그러니까 메인 라이트를 도와주는 무슨 광? 보조광. 자, 메인 라이트를 보조해주는 뭐가 있어? 보조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트는 아주 가장 주가 되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광원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트의 종류 또는 우리가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명의 방향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조명의 방향.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교재에는 순광, 정면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프론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프론트 라이팅. 자, 라이팅은 조명이라는 뜻이죠. 자, 프론트 라이팅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나타내는 걸까요? 정면광 또는 순광을 얘기합니다. 발음이 이상해. 전면광 또는 순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촬영하는 거냐면, 자, 조명을요, 제가 이제 그 피사체입니다. 그럼 제 앞에 조명을 놓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예, 전면에다가 조명하는 것, 라이팅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프론트 라이팅, 전면광, 순광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상당히 평범하고 아주 평면적인 그림자 자체가 많이 생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빛이지만 여하튼 그림자가 거의 없죠. 이렇게 뒤로 생기게 되니까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프론트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이 아닌 사이드에서 빛을 조명하는 것을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사이드 라이팅, 사이드 라이팅. 이것은 뭐냐면요. 측광이라고 합니다. 측광. 우리 교재에는 측광이라 되어 있는데 90도의 각도예요. 빛을 어디에서 주는 거죠? 피사체가 있으면 바로 옆에서 빛을 주는 것입니다. 자, 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이드 라이팅의 특징은 뭐냐? 얼굴의 특징이라든가 피부의 질감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왜? 90도에서 주게 되니까 그림자가 상당히 깊게 생기겠죠. 이쪽으로. 그죠? 입체감도 생기게 되고 또 힘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조명 방식의 라이팅을, 자, 이거는 이제 측광이라고 하고 좌우 90도의 각도에서 빛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인 게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버터플라이 라이팅, 버터플라이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버터플라이 라이트라든가 또 하나 버터플라이 라이트가 바로 이 사이드 라이팅에 포함이 되는데, 이 버터플라이 라이트는 대충 한 70도 정도의 각도에서 조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거에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조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라이트는 사이드 라이트다. 그리고 시험에 간혹 이 버터플라이 라이트를 물어보는 보기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각도를 잘 기억해 두시고 사이드 라이팅, 측광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높은 사이드 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높은 사이드 라이팅,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광이라고, 사광. 뭐라고 합니까? 사광 또는 사명광. 그래요. 이거는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 각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있다면 대충 어느 정도, 요 정도 각도예요. 요 정도에서 빛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45도로부터 조명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측광 90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깊이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런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도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대충 45도에서 각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은 사이드 라이팅, 하이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얘기하고, 사광, 우리 책에는 교재는 사광, 사명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조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렘브란트 라이트, 뭐라고요? 렘브란트 라이팅 또는 라이트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하면은 루프 라이트, 뭐라고요? 루프 라이트. 요 두 가지가 이제 높은 사이드 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거의 45도의 이 사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루프 라이트도 마찬가지. 45도 정도의 그 조명을 주는데 보통 그러한 초상 인물 사진 촬영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밝기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백라이팅. 백라이팅은 뭘까요? 자, 우리 책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역광이겠죠, 역광. 역광은 뭐예요? 빛이 어디서? 선생님의 뒤쪽에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 요 빛에 의해서 저의 얼굴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충 어떻게 해요? 요 선생님의 요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 후광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라이팅은 이 가장자리의 후광 같은 형태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메인 라이팅, 우리가 조명의 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면 90도, 45도, 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탑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탑라이팅. 자, 뭐라고요? 탑라이팅은 뭐냐 그러면은 머리 위에서 비치는 거예요. 거의 90도 위에서 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 코나 이런 곳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더라이팅은 어때요? 아래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 예전에 프레시 들고 막 귀신 놀이할 때 이렇게 얼굴 비치는 것처럼. 근데 이 언더라이트는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조명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메인 라이트, 가장 중요한 조명을 조사하는 방법, 조명의 방향은 프론트, 전면광, 측광, 사광, 역광, 또 탑라이팅, 언더라이팅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보다는 그냥 한국말로 승광, 사광, 측광,
앞광, 역광, 후광 이런 식의 말로 출제가 되니까 영어와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또 이제 조명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명에 관련해서 사실 더 깊게 미시적으로 공부한다면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더 전공하고 싶으면 이거보다 더 미시적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20문제 안에 인쇄 파트가 보통 6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또 마찬가지 10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사실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어보면 야, 조명이 이것밖에 알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그 효율을 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이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조명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벌써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촬영 조건의 결정이라는 파트에서의 가장 우리 촬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인 조명 어떻게 조사하고 또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 그 조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부분,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자, 접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요, 보면 렌즈 이야기했을 때 망원 렌즈, 표준 렌즈, 관광 렌즈, 단초점 렌즈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접사 렌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찍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촬영을 제대로 하려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접사는 아주 근접한 어떤 피사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뭐가 찍혀야 되는, 그 초점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접사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접사하는 방법에 대한 그 보조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접사에 필요한 장치가 뭐냐? 접사 렌즈입니다. 뭐라고요? 접사 렌즈. 자, 이 접사 렌즈는요, 카메라가 있고 렌즈가 있으면 그 렌즈 앞에다가 설치를 다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즈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접사 렌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접사 렌즈에 그 사용하는 단위를 디옵터라고 합니다. 이 디옵터는 뭐냐면요, 렌즈의 초점거리와 그 다음에 이 렌즈의 확대 능력을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 또는 용어를 우리는 디옵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디옵터, 2디옵터, 3디옵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기로는 1디옵터는 플러스 1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디옵터는 뭘 얘기하느냐? 1m 거리의 피사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초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2디옵터라고 하는 거 플러스 2는요. 이 1디옵터의 반, 그러니까 얼마예요? 1m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cm에서 어떻게 해요? 뭘 잡을 수 있다는 거?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디옵터 플러스 3 하면 뭐예요? 이거는 33cm 거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초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사 렌즈를 표현하는 단위가 디옵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접사 렌즈는 요 앞에다가 렌즈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접사와 관련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접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사링. 접사링과 그 다음에 벨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장치인데요. 뭐냐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 다음 렌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와 렌즈 사이에 중간에다가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접사링과 벨로즈는 같은 장치인데 이 접사링은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저렴한 편인데 이 벨로즈는 뭐냐? 우리 비유 카메라에서 배워주셨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주름살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한 벨로즈. 뭐에 비해서 접사링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에서만 어떻게 해요?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요 두 가지가 분리가 된 사이에다가 접사링과 벨로즈를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다음 접사 촬영과 접사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접사 기법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고 1번 접사 렌즈, 접사링, 벨로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접사 촬영할 때 가장 또 선명한 상을 접사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접사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러면 바로 뭐냐? 자, 매크로 렌즈와 매크로 줌 렌즈입니다. 뭐라고요? 매크로 렌즈와 매크로 줌 렌즈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뭐 접사링 같은 걸로 넣을 수도 있고 그 앞에 렌즈예요, 렌즈. 그러니까 접사 렌즈처럼 앞에 렌즈를 다는 게 아니라 렌즈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접사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렌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아주 선명도가 접사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선명도가 높은 그러한 렌즈를 우리는 바로 이 매크로 렌즈와 그 다음에 매크로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 줌이 뭡니까? 다양한 비율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확대의 비율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접사 기법에 사용되는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통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자, 구도에서는 어떤 거냐. 자, 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촬영하는, 어떠한 그, 다양한 화면의 구성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도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작가에 의해서 또는 촬영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 구도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구도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선과 형과 그 다음에 명암의 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해서 우리가 구도를 잡아야 된다. 뭐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3요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자, 구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도 관련해서는 이 3요소와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패닝이라는 기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움직이는 사물을 따라가면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가거나 자동차 가는 걸 같이 촬영하게 되면 그 형태는 그대로 찍히면서 주변들이 약간 흐려지면서 좀 나름대로 이 속도감 있는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우리는 패닝 기법이라고 하고요. 줌잉 기법 뭐냐? 줌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이 있으면 그 상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는 듯한 안으로 쫙 몰려져 있는 방사 형태로 몰려져 있는 자 영상에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패닝 기법과 줌잉 기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래서 구도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 관련한 거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카메라 관련한 이제 실제 그런 뭐 직업을 갖든지 또는 취미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구도는 여러분이 많이 찍어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이제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기기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부속 기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렌즈 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렌즈 후드, 렌즈 앞에다가 다는 후드예요. 자, 렌즈 앞에다 이렇게 보면은 렌즈 있죠? 렌즈 앞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후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광선이 자, 렌즈 플레어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렌즈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다고 했었죠? 빛이 과하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돼가지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물론 영화에서 막 소나기 오고 나서 이렇게 태양에서 이렇게 쭉 내릴 때 이렇게 렌즈 플레어 느낌을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필요 없을 때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해 광선을 막아주고 선명한 상을 얻도록 해주는 렌즈 앞에 다는 이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렌즈 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 앞에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렌즈, 파인더라는 게 있죠. 파인더가 뭐예요? 이제 우리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구멍이죠, 구멍.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아이레벨 파인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인더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렌즈 후드에 대한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렌즈 플레어 같은 유의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인더는 그냥 우리가 촬영할 때 보는 그 촬영 구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삼각대를 사용하는 경우 접사 이야기할 때 얘기를 안 했네요. 접사 촬영할 때는요 움직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초점 잡기도 힘든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접사 촬영할 때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촬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메라는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같이 이렇게 렌즈를 분리했다가 설치할 수 있는 또는 뷰 카메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이걸 이제 트리포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삼각대는 이제 접사 촬영할 때 이제 주로 필요하다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노포트라는 게 있어요. 모노포트. 이건 뭐냐면요. 모노포트. 이거는 어떤 장치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촬영 장소에 보면 허리에 이렇게 차고 들고 다니면서 뛰어가는 거, 어떤 이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을 촬영할 때 카메라맨이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맨이 이렇게 뛸 때마다 촬영되는 게 같이 움직여서 촬영되면 안 되니까 주변에 어떤 흔들림 자체가 있더라도 그 카메라는 그 정지된 상태로 촬영해내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차고서 같이 따라 뛰면서 촬영할 수 있는 모노포드. 알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뭐 모토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모토 드라이브.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자, 필름을 감기거나 또는 셔터 조작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장치를 우리는 모토 드라이브라고 얘기하고요. 또 브라이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브라이트 프레임. 이것은 이 뷰파인더, 파인더에 어떻게요? 그 선을 그어가지고요. 정확한 촬영 범위를 표시해 놓은, 그래서 촬영할 때 그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뷰파인더에 장착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렌즈 후드, 그 다음에 삼각대, 특히 접사 촬영할 때,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촬영에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조명, 그 다음에 패닝 기법, 그리고 요 정도만 아시면 시험 보시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